그래서 엑시노스 2500이 3나노 기반이잖아요. 엑시노스 물량이 없을 때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의 가동률 60%대, 지금 이제 엑시노스 2500 양산이 되니까 77%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일단 가동률이 올라가면 적자는 줄거든요. 내년에 갤럭시 S26에 적용되는 엑시노스 2600을 이제 하반기에 양산할 텐데 물량을 얼마나 잡느냐. 2600을 성공시켜야지 2나노가 뭔가 안정적으로 된다라는 외부 고객들이 뭔가 좀 안심할 수가 있겠죠.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단 시장 얘기부터 간단하게 해보고 싶은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그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좀 쉽지 않다라는 상황에도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들, 특히 엔비디아 오늘도 신고가를 찍었고 엄청나게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스타게이트가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이제 오픈 AI의 샘 볼트먼이 워낙 또 이제 캐릭터가 세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녹록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스타게이트가 무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원래 당초 계획은 5천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다가 투자를 하고, 첫 번째 원년이 이제 올해 1,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아마 올해 투자는 못한 거는 아마 이연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일관성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OBBA라는 그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지난 7월 23일 그리고 이제 AI 행정명령을 통과시켰습니다. 감세를 하게 되면 빅테크들의 EPS가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EPS가 개선되면 더 많은 AI 인프라 쪽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자, 그게 이제 결국은 이 AI 인프라 쪽 사이클을 더 지속시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스타게이트는 좌초하고 있지만 스타게이트 글로벌 확장판은 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자, 스타게이트라는 거는 미국의 팀 아메리카를 만든 거예요. AI 쪽에 누가 제일 잘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해서 다 모은 거죠. 여기서 리더는 오픈 AI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칩셋 업체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이 모였고,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런 클라우드 사업자들, 그리고 암홀딩스 이런 회사들이 다 모여서 이제 팀 아메리카를 만들어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데, 자, 요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해외 서버린 AI용으로 수출하자라는 게 글로벌 확장판이에요. 아무 나라한테나 줄 수는 없잖아요. 서버린 AI, 그러니까 글로벌 확장판은 동맹국이 우선인데, 바이든 행정부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점은 중동한테도 열어줬다는 거죠. 바이든은 중동이 좀 믿지 못할 동맹이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트럼프는 아니 돈 많은데 그런 게 어딨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 같은 데 가서 이제 그렇게 크게 세레머니를 하고 엔비디아 칩을 엄청나게 많이 살 거다 이렇게 해준 거죠. 지금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줄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우리가 만족할 만한 AI 투자 전망치가 나왔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지난 새벽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둘 다 완전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을 놓고 보면 한국 테크 기업하고 미국 테크 기업이 좀 엇갈린 것 같아요. 당장 즉각적인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환율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아요. 왜냐면 올 연초만 해도 달러 인덱스가 한 107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2분기에는 95까지 빠졌다가 최근에는 달러 강세 때문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98 수준이에요. 그러면 107에서 98까지 빠졌기 때문에 거의 10% 가까이가 빠졌잖아요. 미국 수출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분기에 평균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2분기에는 1,350원 수준이었어요. 100원이 갑자기 원화가 강세가 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수출 기업들은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2분기 실적 시즌을 놓고 보면 미국 기업들이 아프퍼하는 게 훨씬 더 두드러지고, 국내 기업들은 약간 쇼크성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좀 이제 빈번한 상황이죠. 이 EPS만 놓고 보면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빅테크들이 일단 EPS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감세 효과까지 더해지잖아요. 이번에 이제 OBBA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시킨 이 법안을 보면 R&D 쪽에 지원이 파격적이에요. R&D 비용을 올해 쓴 거는 올해 그냥 환급해 주거든요. 그냥 현금으로 꽂아줘요.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200억 달러의 R&D를 지출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서 이거를 해줬거든요. 근데 현금으로 꽂아주고, 그리고 2022년하고 2024년 동안에 환급 못 받은 거 한 번 해줄게. 현금 보너스죠.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 이걸 가지고 뭘 하겠어요. 또 AI 군비 경쟁하는 거죠. 이번에 캐펙스에 대한 부분은 지출을 좀 늘렸다고 보세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늘었고요. 그 늘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EPS
당초 전망치보다 높아지고 있어요. 성장률 전망이. S&P 500 기업 기준으로 보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한 5% 내외 수준인 것 같은데 저는 더 추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는 M7을 보면 전망치가 훨씬 더 높거든요. 이제 S&P 500 기업들 전반보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M7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15% 내외까지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수익 낸 거는 또 AI 투자하겠죠. AI 2차 랠리 시작될까요? 이미 주가에는 2차 랠리라고 봐야겠죠. 4월에 그때가 바닥이었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보면 많이 오른 기업들은 지금 뭐 100% 가까이 오른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올해 보면 엔비디아가 연간 대비해서도 지금 30% 이상 올랐고요. 저점 대비해서는 뭐 5, 60%그 정도 올랐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는 분위기가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주도 섹터 안에 반도체가 꼽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미국 AI 쪽에 또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높아진다 그러면 AI 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주가가 힘을 못 받다가 골드만삭스의 이제 역습이었죠. HBM 공급 과잉설을 제기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뭐 엔비디아 주가가 워낙 좋다 보니까 SK하이닉스도 좀 상승하는 흐름이고 한미반도체도 오늘 보면 좀 상승폭이 좋거든요. 하반기에는 좀 더 두드러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미국 테크 기업들처럼 좀 편안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6월 분위기만 봐도 우리나라의 어떤 상승 모멘텀은 뭐 섹터 내의 어떤 그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거버넌스 개편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보면 그게 점점 더 약화되는 흐름이잖아요. 당장 법인세만 해도 인상이 되면 EPS가 꺾이는 거고요. 그리고 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연말에 또 대주주 피하려고 또 회피 물량들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고요. 배당 분리과세도 원래는 25% 이야기하다가 지금 35%까지 높아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메이저들 수급을 보면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매력에 더 빠져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삼성전자가 모멘텀이 이번에 좋은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대해서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요 모멘텀은 저는 하반기 반도체 섹터에서 되게 중요한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반도체 관세인 것 같아요. 다음 달 중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최상의 시나리오를 좀 구분해 주신다면요. 일단 뭐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그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이 우리의 지금 예상치를 벗어난 25% 이상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요건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수요에 따라 좀 엇갈리는데 B2B 수요는 괜찮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AI 쪽은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 그대로 군비 경쟁이기 때문에 관세가 올라갔다고 해서 군비 경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B2C 쪽 제품인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는 내구 소비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격 올라가고 경기 안 좋으면 일단 구매를 미루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요 위축을 좀 불러올 수 있다. B2C 쪽에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삼성전자는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될 수 있고요. 뭐 삼성 파운드리 모멘텀이 좋은 것과 별개로 메모리 쪽은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고, SK하이닉스는 이제 HBM 매출 비중이 거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하겠죠. 뭐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부품이나 장비 업계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어떤 주가나 실적 모멘텀에 대해서는 썩 나쁘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소부장들 딴에 이게 보통은 메모리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밑에 소부장 기업들이 낙수 효과로 같이 좋아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턴이 아니에요. 왜냐면 예전에는 업황이 좋아지면 투자를 많이 해서 생산량을 확 늘리는 게 기본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범용 제품보다는 이제 커스터마이즈드 된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에 가까운 비즈니스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물량 Q보다는 P가 중요한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자를 섣불리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SK하이닉스도 컨퍼런스 콜에서 뭐 M15X 팹 같은 경우 빨리 이제 뭐 가동을 하고 더 투자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계에서 보면 이제 장비 발주를 내거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이거든요. 하이닉스가 많이 번다고 해서 막 투자가 막 급격히 일어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분위기는 결국은 연말에 내년에 대한 캐펙스에 대해서 뭔가 좀 명확해질 때 약간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중국 AI 반도체 제재 완화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수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수혜를 받을 수 있죠. 수혜가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H20이라는 칩을 이제 팔 수 있게 된 거잖아요. H20이라는 건 중국에만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초 엔비디아가 이야기하기로는 자기네들 재고 있는 거, 그게 한 100만 개 정도 되거든요. 요것만 팔고 이제 더 안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B30이라는 이제 후속 칩을 준비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수요가 너무 좋으니까, 중국 쪽에서 막 웃돈을 더 주겠다 라고 하니까 지금 TSMC에다가 30만 장을 급하게 주문을 했어요. TSMC 지금 팹이 꽉 차 있잖아요. 급하게 주문하면 어떻게 되냐면, 급행료를 줘야 돼. 그래서 보통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슈퍼 핫 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부 유휴 라인을 비워 넣는데 여기는 보통 프리미엄을 30% 이상 더 줘야 돼요. 그 비싸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가격 전가할 수 있다는 거죠. H20 가격이 원래 장당 한 14,000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에 최소 프리미엄 30% 더 이상 붙여서 팔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슈퍼 핫 런에 대한 수요가 나올 수 있다면 H20에 들어가는 HBM은 당초 수요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네. 그러면 HBM에 대해서도 원래 계획이 없던 거니까 만들어 달라 그러면 조금 더 기존에 파는 것보다는 좋은 조건에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30만 장 규모니까 이게 뭐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거냐? 두 번, 세 번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이제 HBM에 대해서 수요가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골드만삭스가 우려하는 대로 공급 과잉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돌발 수요가 튀어 올라오는 거니까 완전히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수급 균형을 맞추는데도 만약에 큰 도움이 될 거다. 국내에서 H20 칩을 공급하는 반도체 기업은 어디예요? 외신들, 특히나 이제 젠슨왕이 코멘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혼재돼 있어요. H20이라는 칩은 호퍼, 그러니까 이제 원래 H100이라는 칩 기반으로 해서 이 성능의 20%로 완전 낮춰서 만든 거고, 초기 모델은 HBM3, 그러니까 이제 4세대 HBM을 96GB를 채택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삼성전자에 HBM이 들어갑니다. HBM3가. 근데 이제 지금은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 라인은 거의 없어요. HBM3E 라인으로 이미 5세대로 다 전환했거든요. 삼성전자 정도만 이제 4세대 라인이 일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H20E라는 버전이 있어요. 기존의 H20에서 약간 개선된 버전인데, 요게 이제 E가 익스텐디드죠.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H20E는 팔 수 있는지 못 파는지 아직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팔 수 있다라고 추정하는 분들도 있고, H20E에 대한 거는 따로 라이선스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트럼프의 말은 항상 디테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쪽도 있고, 저거는 별도로 또 라이선스 받아야 돼, 이렇게 보는 쪽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H20E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는 SK하이닉스의 HBM3 8단이 들어가요. 여기는 144GB가 들어가거든요. 워딩 그대로 H20만 팔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수혜고요. H20E까지 포함한 내용이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더 수혜를 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을 지어줘야지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항상 뭐 사인하는데 디테일이 없어요. 서로 사인한 주체들의 말도 다르고. 맞습니다. 급하게 하니까 항상. 삼성전자 여러모로 지금 악재들을 털어내고 있는데, 일단 이번 실적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굉장히 실망스럽죠. 원래 시장 컨센서스라고 하는 게 7조 원대였어요. 4조 3천억 나왔으면 엄청나게 못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서 뭔가 문제가 생겼냐? 반도체, 특히나 이제 D램 쪽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생각보다 약했다.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 폭이 생각보다 컸다라는 거죠. 파운드리 적자 폭이 그래도 한 2조 원 이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게 2조 5천억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생각보다 이제 부진했고, 그리고 이제 또 일회성 비용도 컸죠. 그 HBM 그 중국향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재고 있는데 이거 못 팔게 되니까 불용 재고 처리해야 되잖아요. 요게 이제 회계상 손실로 잡은 건데, 자, 이거는 1분기에 엔비디아가 그 H20 칩 못 팔게 되면서 H20에 대한 재고를 손실 처리했잖아요. 그게 한 80억 달러였거든요. 이거는 회계상 손실이기 때문에 다시 팔면 현금으로 환입이 돼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도 일부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할 수는 있겠죠. D램 쪽에서 레거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D램 레거시는 굉장히 불확실해요. 지금 어쨌든 슬금슬금 가격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뭐 슬금슬금 올라가는데, 일단 레거시 같은 DDR4 같은 거는 좀 올라가고 있고, DDR5의 프리미엄 갭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왜냐면 관세가 90일 유예됐으니까 그 전에 미리 재고를 땡겨 놓은 거예요.
재고를 땡겨놨는데 그럼 관세가 실제로 부과했을 경우에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원래는 고정거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스팟 가격이 튀면 계속해서 올라가겠거니 생각하지만 지금은 올라가는데 저게 진짜가 아니다라.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거는 가수요가 분명히 붙어 있을 거야. 실제로 관세가 부과됐을 경우에는 수요가 급속도로 위축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낸드 쪽도 비슷합니까? 낸드 쪽은 더 처참하죠. 그러니까 보통 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러면 전체 반도체에서 한 25% 정도 내외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D램이 6, 낸드가 한 4, 이 정도 비중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D램이 75%, 낸드가 25%까지 쪼그라들었어요. 그만큼 지금 낸드 수급 상황이 안 좋은 거고요. 계속해서 공급을 줄여서 일단 가격을 디펜스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공급 감산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는 거네요. 그렇죠. 감산이 이제는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적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견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주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안심해도 되는 구간입니까? D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역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DDR4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 사이클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갑자기 CXMT가 5% 물량을 쏟아내버리니까 거기가 갑자기 레드오션화 돼서 마진이 그냥 없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DDR5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마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기대한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D램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은 HBM 쪽이잖아요. 근데 HBM 쪽은 아직까지 중국의 CXMT가 못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마진 디패스는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걱정되는 건 낸드입니다. 그 CXMT가 D램을 만들고 중국의 그 YMTC라고 하는 양쯔 메모리가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데 양쯔 메모리의 낸드가 생각보다 쓸만해요. 심지어 얘네들 기술이 그 엑스태킹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회로부하고 데이터 셀부를 따로 만들어서 칩 두 개를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연결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 엑스태킹 기술을 삼성전자가 최근에 라이선스를 했어요. 그 기술을 쓰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은 우리나라 기술 맨날 뭐 카피하고 훔쳐가고 이런 대상으로 보다가 이제는 우리가 기술을 가져오는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겁니다. 지금 남은 돌파구는 HBM4 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엔비디아향 콜 테스트 어느 정도 진행 중이라고 추정합니까? HBM3도 안 됐기 때문에 HBM4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HBM4에 대한 뭔가 검증을 받으려면 연말에 그 HBM4에 들어가는 D램, 낱장 있잖아요. 그게 이제 1C거든요. 10나노대에서 보면 X, Y, Z, 그리고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 C가 6세대잖아요. 근데 이제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HBM4에 5세대의 D램을 써요. 1B,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은 1베타를 쓰는데 삼성전자는 1C를 쓰는 이유가 그동안 뒤처졌기 때문에 뭔가 퀀텀 점프를 해서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런데 이제 1C에 대한 투자 계획이 연말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쪽으로 이제 설비기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당초 이야기한 대로 월 8만 장 정도로 투자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D램에서 뭔가 문제가 해결됐다, 양산을 하는구나, 라고 보면 D램을 가지고 HBM을 만드는 건 또 다른 검증의 허들이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말씀해주신 3, 2나 4를 뚫어야만 실적 상승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는 HBM만으로는 수익 창출이 좀 어렵습니까? 지금은 엔비디아 빼고는 납품을 해요. 그래서 AMD 향으로는 들어가고 있고요. HBM3를. 브로드컴 향 ASIC에도 일부 채택이 됐어요. 근데 엔비디아만 아직까지 못 들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게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80%인데 나머지 20 이걸 잡아봐야 사실 이게 간의 기별도 안 가죠. 빅테크들마다 콜 테스트 기준이 상당히 다른가 보네요. 그 HBM이라는 메모리 자체가 범용이 아니라 뭐 DDR4, DDR5처럼 설계가 딱 표준화되어 있고 뭔가 이 그 프로토콜 같은 것들이 딱 표준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고객사에 맞게 다 커스터마이즈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전기 성능이나 열 성능이나 이런 것들 다 맞춰줘야 됩니다. 이제 레거시랑 HBM 쪽 점검을 했으니까 마지막 남은 건 파운드리 같은데 파운드리 이번 실적은 좀 아쉽지만 남은 타겟책을 이번에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테슬라 그 딜 되기 전에도 사실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엑시노스 2500이라는 칩이 양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엑시노스 2500이 3나노 기반이잖아요. 엑시노스 물량이 없을 때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의 가동률, 그러니까 선단 공정 가동률이 한 60%대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엑시노스 2500 양산이 되니까 77%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일단 가동률이 올라가면 적자는 줄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 파운드리 쪽에 적자가 2조 5천억 정도였는데 아마 2분기에는 적자 폭이 한 1조 2,500억 정도로 이제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더 가동률이 올라간다면 적자는 더 줄어들겠죠. 내년에 갤럭시 S26에 적용되는
엑시노스 2600을 이제 하반기에 양산할 텐데 이 물량을 얼마나 잡느냐, 그리고 갤럭시 S26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참고로 갤럭시 S25에 엑시노스 2500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타격이 컸던 겁니다, 파운드리가. 일단 작년에 엑시노스 2400은 또 갤럭시 S24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또 적자폭이 좀 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2600을 성공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2600을 성공시켜야지 2나노가 뭔가 안정적으로 된다라는 외부 고객들이 뭔가 좀 안심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엑시노스라는 칩이 뭡니까? AP 칩인가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두뇌 칩인데요.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연간으로 뭐 한 3억 대 이상 만드는데, 거기서 프리미엄 라인업이 딱 두 개가 있어요. 갤럭시 S 시리즈하고, 그리고 이제 G 플립, G 폴드 시리즈가 있는데, 사실 물량 면에서는 S 시리즈가 압도적이에요. S 시리즈에 보통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하이엔드 제품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대부분 써요. 갤럭시 S24 같은 경우도 울트라 모델에는 스냅드래곤을 다 썼고요. 그 밑에 이제 플러스나 기본 모델에는 엑시노스가 들어갔거든요. 아마 뭐 엑시노스 2600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뭐 물량 면에서 큰 겁니다. 엑시노스 2600을 하이엔드 쪽에서 써서 퀄컴 대신으로요? 같이 들어가는 거죠. 갤럭시 S 시리즈가 라인업이 3개가 있거든요. 기본 모델이 있고, 플러스 모델이 있고, 울트라 모델이 있어요. 아이폰에 보면 기본 모델이 있고, 프로 맥스 뭐 이런 식으로 있듯이, 최고 하이엔드 모델은 퀄컴이 보통 칩이 들어가고요. 미들하고 로우엔드 모델은 이제 프리미엄 라인업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미들하고 로우 쪽에서 보면 이제 엑시노스가 일부 채택이 되죠. 지금 현재 자사 제품으로 어떻게든 승부를 볼 수 있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